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폴더블 스마트폰이 2종이나 출시되면서 관심이 전년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화면을 비롯해서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설정 방법 11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취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설정인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설정을 해야 하는 아주 유용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2019년부터 폴드를 메인폰으로 쭉 사용해온 경험을 녹였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 설명은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의 안드로이드 17 원 UI 9.0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모두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외치는 빠른 설정창 함께 보기입니다.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기본 활성화되어 있어서 홈화면 어디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 부분 아래로 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림창뿐만 아니라 빠른 설정창도 홈화면에 어디를 쓸어내리든지 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빠른 설정창을 내린 다음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빠른 설정창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로 보기를 함께 보기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홈화면에 어디를 쓸어내리든지 간에 빠른 설정창과 알림창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더 내리면 빠른 설정창 전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빠른 스마트폰에서도 꼭 필요한 설정이지만 화면이 넓은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에서는 더욱 필요한 설정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는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설정합니다. 먼저 음량 조절 간격 변경으로 기본 설정 상태에서 음량 조절 버튼을 눌러보면 수치상 설정 값을 알 수 없고, 한번 눌렀을 때 변화폭이 조금 큰 편입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메뉴인 음량 패널 직접 설정을 활성화하고, 중간쯤에 있는 음량 간격 변경 메뉴에서 기본값인 10을 5로 변경합니다. 설정 후 다시 음량 조절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음량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눌렀을 때 변동폭도 5로 줄어들어서 음량 조절이 더 편합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다음 설정할 것은 멀티 사운드인데, 2개 이상의 오디오를 동시에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펼쳐서 사용하는 폴드는 멀티태스킹을 하기 좋고, 2분할해서 2개의 영상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띄워두고 하나가 재생 중일 때 다른 하나를 누르면 먼저 재생한 영상이 멈추고 뒤에 재생을 누른 영상만 돌아갑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메뉴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있는 멀티 사운드를 활성화하고 적용되는 앱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체 앱으로 해두면 됩니다. 설정 후에 다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2분할로 재생을 해보면 동시에 재생이 아주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2개의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 등 2개 이상의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더 많이 하는 폴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설정이죠. 멀티 사운드 설정은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니까 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도 이거다 싶으면 바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정 방법은 분할화면 전체 보기입니다. 바로한 멀티 사운드 설정에서 2개 영상이 재생될 때 스마트폰 위아래에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가 보여서 화면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멀티 윈도우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분할하면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까지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앱을 분할화면에서 화면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2분할로 2개의 영상을 동시에 켜보면 아래 위에 거슬리는 군더더기 없이 전체 화면을 100% 꽉 채워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모드 상태에서 2개 앱을 멀티 윈도우로 띄운 모습을 봐도 화면에 거슬리는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쾌적합니다. 바로 앞에 소개한 멀티 사운드만큼이나 폴드에 꼭 필요한 설정입니다. 다섯 번째 설정 방법은 한손 조작 모드입니다. 설정에서 유효한 기능에 들어가 보면 한손 조작 모드가 있고, 활성화를 하고 세부 설정을 하러 들어갑니다. 기본은 제스처로 되어 있는데 홈 버튼을 2번 누르는 버튼 설정을 추천합니다. 한손 조작 모드는 세로 모드 상태에서 홈 버튼을 2번 눌러서 화면을 작게 만들어서 한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것인데, Z 폴드 8 울트라와 Z 폴드 8 모두 펼친 상태보다는 커버 화면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한손 조작 모드를 바꿔서 조작을 하고 다시 화면을 원상태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작 방법 중에 제스처는 홈 버튼이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 것인데 약간의 오작동 확률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설정 방법은 화면 캡처에 대한 것으로,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세부 설정으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바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 설정을 하기 전에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면 위아래의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가 함께 캡처된 것이 보이는데, 설정을 바꿔주고 캡처한 모습을 이어서 보면
위아래가 깔끔하게 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설정 방법은 오직 폴더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하기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 메뉴를 보면 기본은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위로 밀어 앱 이어서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이 설정을 해주면 펼친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앱을 끄지 않고 바로 접은 다음 커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살짝 쓸어주면 사용하던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을 항상으로 하면 더 편하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항상으로 하게 되면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어서 그만 사용하려고 할 때도 커버 화면에 앱이 자동으로 켜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앱이라고 해도 커버 화면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사용을 그만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를 접은 다음 커버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위로 살짝 쓸어 올리는 행동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설정이 딱 좋습니다. 쓸어 올리지 않으면 화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8번째 설정은 Z Fold 8 울트라나 Z Fold 8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는 설정입니다. 폴드를 사용하다 보면 분할 화면인 멀티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조합이 있다면 앱 페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앱을 새로 분할한 상태에서 가운데 점 3개를 눌러보면 있는 별표 메뉴를 누르면 앱 페어를 추가할 수 있는 3개의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앱스 엣지 패널에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후에 필요할 때 오른쪽에서 엣지 패널에서 아주 편하게 앱 페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가로 분할한 앱 페어를 엣지 패널에 저장을 하면 역시나 편하게 불러올 수 있고 앞에 저장한 앱 페어와 함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앱 페어 저장은 홈화면에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태스크바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화면에 나타난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아래쪽 태스크바에 작게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폴드를 사용해온 경험으로 앱 페어는 엣지 패널에서 불러오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9번째 설정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편리함 증대는 확실한 태스크바 앱 표시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 태스크바를 누르면 세부 설정으로 최근 및 추천 앱 표시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3개인데 4개로 변경합니다. 아래쪽 태스크바의 오른쪽 부분에 최근 사용한 앱이 4개까지 표시되는 것인데 자주 사용하는 앱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게 1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의외로 많이 편리함을 증대시킵니다. 이 설정을 따라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용시간이 길지 않아서 3개나 4개나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3개보다는 4개가 확실하게 좋구나라고 체감하게 될 겁니다. 10번째 설정 방법은 갤럭시 Z Fold 8 울트라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편이라서 키보드 사용 시에 화면을 많이 가리는 Z Fold 8을 위한 키보드 높이 조절입니다. 먼저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가서 크기와 투명도 메뉴에서 높이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툴바를 비활성화하고 텍스트 추천 메뉴에 가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비활성화합니다. 그러면 키보드 상단에 있던 툴바 한 줄이 사라지고 높이도 줄였으니까 상당히 다이어트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 내비게이션 바 메뉴에서 버튼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고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 키보드 메뉴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바 입력 방식 버튼 표시와 키보드 숨기기 버튼 표시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열어보면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 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려드린 설정을 다 하고 나면 키보드가 가리는 영역은 확실하게 줄어들지만 툴바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바 버튼 방식보다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높이를 조절하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만 높이를 조절한 상태에서 툴바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내비게이션 바 부분만 줄이고 내비게이션 바 제스처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버튼으로 놔두고 툴바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화면 가장 왼쪽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고 중간이 높이 조절만 한 상태, 가장 오른쪽은 높이를 조절하고 툴바를 없앤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왼쪽은 역시나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고 중간은 높이 조절, 툴바 제거, 내비게이션 바 제스처 변경까지 모두 한 상태, 가장 오른쪽은 높이 조절하고 내비게이션 바 부분만 줄인 상태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설정은 카메라에 대한 것으로 굳이 따지자면 8가지 세부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카메라 설정 하나로 카테고리를 묶었습니다. 먼저 카메라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서 촬영 가이드를 활성화하고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수평을 잡고 고도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본 설정에서 설정 유지에 들어가서 세부 메뉴를 모두 활성화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시 대부분 사용했던 세팅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다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필터나 노출은 자주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필터와 노출 두 가지는 설정 유지를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카메라 설정 안에 있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24MP 해상도 메뉴로 들어간 다음 사진 모드에서 24MP 사용을 활성화하고 24MP 해상도 유지까지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나와서 사진 모드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해상도를 12MP에서 24MP로 변경해 줍니다. 24MP 기본 설정 사용 시 주의할 점은 24MP 설정 유지 활성화를 해도 24MP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 모드에 가서 해상도를 설정을 건들면 다시 사진 모드로 돌아왔을 때 12MP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24MP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을 건들지만 않으면 사진 모드에서 24MP 설정이 기본으로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정에서 초점 모선을 활성화해서 사진 촬영 중에 초점이 나가 사진을 망치는 일을 최소화하고 고급 해상도 옵션으로 가서 망원 사용 시 조금이라도 화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줌 업스케일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은 영상 해상도 설정으로 8K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기본 설정은 FHD입니다. 8K까지는 사용할 일이 사실상 없고 4K 60프레임 또는 4K 30프레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4K 60프레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상 해상도 설정은 각 모드에서 별개라서 동영상,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등 다 따로 4K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 영상 촬영 시 설정으로 HDR이 기본 활성화되어 있는데 HDR을 제대로 활용 가능한 지식과 환경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비활성화를 추천합니다. HDR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켜두고 찍으면 빛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마지막 설정은 듀얼 레코딩입니다. 듀얼 레코딩은 기본 설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가서 활성화를 한 다음 카메라 모드 편집해서 추가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듀얼 레코딩은 Z 폴드에 있는 3개의 렌즈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Z 폴드 8 울트라는 4개의 렌즈 중 2개를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에 화면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영상 하나로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과 별개로 한 번에 2개의 영상으로 각각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전면 카메라와 후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을 보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Z 폴드 8 화면 속에는 2분할 듀얼 레코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저장된 영상을 보면 전면 카메라와 후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각각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영상에 설정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는 4K 30프레임입니다. 듀얼 레코딩 촬영 시에 반드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조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광각과 초광각으로 동시에 촬영을 하는 등 하나의 피사체를 다양한 화각으로 동시에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듀얼 레코딩을 일상 속에서보다는 여행을 떠났을 때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으니까 무척이나 유용합니다.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와 Z 폴드 8을 구매해서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 설정을 해두면 무조건 좋다고 평가를 해도 과장이 아닌 것들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가득 주는 것들이 왜 기본 설정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나 알려드린 설정은 물론이고 다른 설정에 관련된 내용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와 Z 폴드 8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 방법은 이전 세대 폴드에도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